끝나지 않은 전쟁 지역,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은 분단 국가, 냉전 시대의 흔적과 이념 대립의 아픔이 남아있는 땅. 한반도는 여전히 동북아시아 혼돈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화 강철비 2 정상회담은 중미일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직전의 상황을 설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등장은 관람객들을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고 있죠. 강철비 2는 누가 봐도 정치적 성향을 짙게 띈 영화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반도의 정세도 심상치 않죠. 분명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정치, 문화, 시대적 상황과 같은 외재적 요소를 배제하고 이야기의 구조, 연출과 같은 영화 내재적 분석만을 목표로 한 유튜버에겐 굉장히 곤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외재적인 요소를 배제하면 사실 온전히 즐기기 힘든 영화이기 때문이죠. 감독도 이러한 외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가끔은 너무나 대담하게 보이는 장면도 있죠.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제 소견을 이야기하자면 영화 강철비 2 정상회담은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요 근래 개봉한 한국 상업 영화들 중에선 오락적으론 가장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강철비 1과 비교해도 여러 부분에서 성장한 게 느껴지더군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 2 정상회담입니다. 강철비 2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은 핍진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영화의 설정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앞서 말했듯 중미일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며 그 배후엔 일본이 있고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남한 대통령은 젊은 나이에 최고의 미남이며 북한의 수령은 이제껏 본 적 없는 70kg대 몸무게를 가진 훈남이죠. 이러한 상황 설정과 캐릭터 설정을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이 영화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영화는 외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연석이 등장할 때마다 이북에 계신 그분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에 북한의 핵 잠수함이 동해를 돌아다니고 자위대 초계기가 독도 상공을 날아다니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핍진성은 설정을 믿게 만드는 감독의 연출력도 중요하지만 분명 현 시대를 바라보는 개인의 시선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그럴듯한 영화의 분위기와 배우들의 열연은 영화적 설정을 납득시키려 노력하더군요. 분명 어느 정도는 마음이 갔어요. 여러분도 이 부분이 괜찮았다면 이 영화는 괜찮은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대라면 영화 시작 10분 만에 이게 말이 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영화이기도 하죠. 사실 한국 영화에서 거대한 설정을 가진 영화는 많습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꽤나 많고 직전에 개봉한 반도 같은 경우도 한반도의 멸망을 설정으로 한 영화죠. 하지만 설정이 거대하다고 영화는 무조건적인 스케일을 가지진 않습니다. 반도도 한반도의 멸망을 설정으로 했지만 사실 메인 플롯은 돈이 든 트럭을 빼오는 작은 이야기예요. 고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배경이지만 애로꼬지를 탈환하기 위한 국지전 이야기이죠. 이러한 지점은 단점은 아닙니다. 감독이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영화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죠. 하지만 강철비 2는 거대한 설정을 크게 쓴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납치를 당했다라는 메인 플롯을 가졌지만 이 메인 플롯은 각국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뿌리로 하고 있고 그것이 설정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영화의 배경 대부분이 회의장이나 잠수함 내부지만 이 영화는 거대한 스케일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정세를 스크린을 통해 구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영화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는 그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하기가 힘들죠.
갈등이라는 추상적인 요소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의 순간을 만드는 거죠. 주인공인 한경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훈련을 참가해야 될지 말지, 탈출선엔 누가 탈 것인지, 어뢰를 쌓아야 될지 말지, 그리고 그 선택지의 힘의 균형이 제법 잘 맞아요. 쉽게 선택할 수 없고 주인공을 고민에 빠지게 하죠. 사실 자동차로 좀비들을 치고 다니고 총으로 다 쓸어 담으면 쉬워요. 반면 갈등의 지점을 만든다는 건 어려운 것이죠. 시나리오를 잘 썼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우성 배우의 연기도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 고민을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강철비2의 매력 중 하나는 순도 높은 웃음에 있습니다. 아이러니를 통해 여러 가지 코미디를 시도하죠. 이 영화의 코미디는 편안한 웃음 뒤에 날선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풍자라고 하죠. 그 시선의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 그러한 지점이 이 영화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웃음 자체의 타율도 높아요. 여러 장면에서 양우석 감독의 센스가 돋보이더라고요.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만큼 강직될 수 있던 영화를 이완시키는 효과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중반부터 코미디의 양이 조금은 많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전개할 수 있었는데 처지는 지점이 있더군요. 또 진중하고 무게감 있게 진행될 중후반부의 분위기를 짧게나마 방해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안전장치가 과하더군요. 초중반 뿌려든 정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영화의 장르는 본격적으로 잠수함 액션으로 전환됩니다. 외부가 보이지 않는 장소, 수치로만 모든 걸 결정해 회피와 공격을 해야 하죠. 전반적으로 95년작 토니 스콧 감독의 크림슨 타이드와 봉준호 감독이 시나리오를 쓴 99년작 유령이 떠오릅니다. 사실 액션에 있어선 눈에 띄는 연출은 없습니다. 모든 지점이 무난무난해요. 그냥 잠수함 액션에서 줄 수 있는 고유의 서스펜스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부의 전개 대부분이 대화로 진행되어 조금만 동적이어도 극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수함 액션 이전에 내부에서의 총격전 시퀀스가 있어 영화의 상황과 갈등이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잠수함 내부에서 총을 쏴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점도 발생하고 밀리터리 매니아 눈에선 설정 구멍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론 액션의 구성은 괜찮았습니다. 단 그 액션을 담은 촬영과 연출은 아쉽더군요. 잠수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 외적인 개입이 힘들고 주인공을 방해할 장애물도 제한이 있는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역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는데 곽도원 배우가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등장씬부터 연출과 연기에서 힘을 많이 줬더라고요. 또 스무트를 연기한 앵거스 맥페이든도 좋았습니다. 정말 맛깔나게 연기했습니다. 웃음의 대부분은 이 배우에서부터 출발해요. 다음으론 연출을 조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우석 감독의 연출은 개인적으로는 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세련되고 세밀하게 만들기보다는 기교 없이 굵직굵직하게 찍으시죠. 이번 영화에서도 느꼈는데 필요한 컷을 찍은 것인지 그냥 사방에서 돌려 찍어서 편집한 것인지 앵글이 전체적으로 별로더군요. 그래도 강철비의 원작 스틸레인의 작가인 만큼 중요한 감정선은 정확히 짚은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어요. 잠수함 내부의 총격전 시퀀스를 현재 한반도의 모습처럼 연출한 것. 죽은 박철우의 시신이 잠수함의 이동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수류탄을 마주잡던 한경재와 조선사의 손을 말미에선 한경재와 장기석의 기도하는 손으로 병치한 점은 정말 좋더라고요. 몇 안 되는 컷이었지만 감정을 움직였습니다. 또 북한말에 자막을 달아준 건 사소한 지점이었지만 센스 있었습니다. 1편에서 불편을 호소한 분이 많았거든요.
현실을 배제한 영화 자체만으론 저는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대비한다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그건 바로 쿠키 영상입니다. 독도 앞에서의 국뽕은 그나마 참을만 했는데 쿠키 영상에서는 완전 감정이 끊기더라고요. 사실 한경제의 입을 빌리고 있지만 이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통일되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정치적인 색이 깊었음에도 가르치려는 느낌이 적어 거부감이 덜했는데 쿠키 영상은 개인적으론 강압성이 느껴지더군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